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경제 갤러리입니다. 참 요즘요 별의별 인간 군상들이 다 있는데요. 정경련의 이성철 상금 부회장 기억나시죠? 처음에는 정경련이 미르하고 K스포츠를 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정경련이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두 재단을 통합했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위에서 시켜서 할 수 없이 했고 액수까지 다 할당했고 또 위정을 하라고 청와대가 시켰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 사람은 어떤 것이 진심일까? 저 사람은 도대체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바꾸는데 어쩌다가 저 위치까지 왔을까 이랬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정권이 바뀌면 자기도 위태위태 하니까 그만두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정경련 상금 부회장의 월급이 퇴직금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정경련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단체가 아니라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일종의 회원단체인데 이 회원단체의 퇴직금이 어마어마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24일 정경련의 정기총회가 끝나면 이 퇴직을 하는 이성철의 퇴직금이 20억에 달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보수단체 어버이연합 등의 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미르나 K스포츠 모금 총책을 맡으면서 오늘날 정경련을 해산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허창수 GS 회장이 정경련 회장을 맡고 있지만은 사실 회장은 간판이고 정경련의 운영과 모든 이런 실무는 상금 부회장이 사실상 앉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정경련에 끼친 해악을 본다면 그 별을 다 박탈해도 이렇게 모자랄 사람인데 노후 보장을 위해서 20억이 넘는 퇴직금을 준다라는 부분에 안팎에서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정경련은 구체적인 금액은 말할 수 없지만 역대 임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하겠다. 자, 왜 정경련에 그렇게들 다 충성을 바치고 밀착을 하고 또 그렇게 이성철이가 정권에 비위를 맞추려고 했는가는 정권이 계속 잘 나갈 줄 알고 불법이니 합법이니를 따지지 않고 협조해서 자신의 지위를 계속 공고하게 해 나가려고 했다. 1년이 이렇게 초과할수록 자신의 퇴직금은 어마어마한 양으로 쌓여간다는 겁니다. 자, 정경련의 상금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요, 상무와 상무부는 근속연수 1년마다 월 평균 임금의 2.5개월분의 퇴직금이 쌓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은 막 1년 있을 때 마지막 그 월급의 한 달치를 계산해 주죠. 근데 정경련은 1년이 있으면 2.5개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무는 3개월, 1년에, 상금 부회장은 3.5개월. 그러면 1년에 3.5개월이면 10년을 하면 얼마입니까? 35개월입니다. 20년을 하면 70개월. 자, 어마어마하죠. 보통 보면 20년을 있었다면 20개월분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성철은 90년 한국경제원으로 입사해서 자연스럽게 한국경제원이 정경련으로 가면서 99년 정경련 기획본부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상무부 임원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임원이 될 때 한 차례 이렇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했다면 퇴직금은 99년부터 누적된 겁니다. 그러니까 18년 누적된 거죠. 그때는 한번 받아갔고요. 18년 동안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1년에 1억 이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 당시 직책의 급여로 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성철의 퇴직금에 퇴직 가산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데요. 정경련은 재임 중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퇴직 가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답니다. 참
퇴직 가산금까지 또 있답니다. 자, 가산금 지급 여부는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하는데요. 만일 가산금까지 포함됐다면 정경련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그러니까 3.5개월씩 1년에 계산해주고 거기에 또 가산금까지 얹어줍니다. 정경련은 가산금이 포함됐냐고 묻는 기자들한테 가산금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밝힐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경련이 국민을 위한 경제단체가 아니라 일부 대기업들을 위한 이해 로비 단체에 불과했다는 것은요, 이런 모습에서 정확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들만을 위한 이해관계를 위해서 몸을 던지는 충견들을 이렇게 육성하고 그 충견들이 온 사방의 돈으로 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역할을 정경련이 수행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단체, 보수진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았는지 그들이 던져주는 사료를 먹었는지 정경련을 찬양하고요. 저를 좌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단체에는 1억씩 던져줘 놓고는 개처럼 부리면서 저들은 한 해에 그 던져주는 돈만큼을 퇴직금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정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보수단체들은 노가다고 정경련은 한마디로 임금을 착취하는 악덕 기업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푼돈은 보수단체들한테 던져주고 저들은 그들에게 주는 돈보다 한 1개인이 더 많이 가져갑니다. 정경련의 퇴직금 지급률 자체만 놓고 보면 일반 기업에 비해 과도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이 임원급에 대해서는 3개월, 4개월 정도를 인정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직원이 1년에 1개월치에 퇴직금을 이렇게 받는 것에 비하면 임원의 퇴직금이 과다하다라는 지적이 일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기업들도 이 퇴직금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야 돈을 버는 조직이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 많이 번 돈을 임금으로 나누기 위해서라도 고위직들이 좀 많이 가져간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직접 돈을 버는 것은 10원도 없고 남 돈 뜯어서 살고 있으면서 그 조직이 이렇게 20억이 넘는 퇴직금을 20억은 20억보다 훨씬 더 받아갈 것 같은데요. 이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자, 정말로 이 정권을 위해서 부패한 일에 비리의 브로커 역할을 수행해서 자금 모집 총책을 하고는 자, 그래서 한국 최고 1위 기업의 총수가 구속이 되었는데 이재용이 그 브로커는 수십억을 받으면서 집으로 간다. 이것이 옳다라고 봅니까? 자, 정말로 이 국민들이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자, 분명히 이성철이 했던 행동은 떳떳하지 않고요. 불법의 브로커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 브로커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을 포상으로 받아서 집으로 갑니다. 자, 임원은 계약직이라서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거액을 평생 벌 수도 없는 돈을 퇴직금으로 주고 직원들은 신분이 보장된다고 최저임금을 주는 겁니까? 자, 어차피 다 뜯어먹어서 도둑질한 돈이니까 집으로 갈 때 덤뻑 갖고 가자라는 부분이 전통으로 남아있는 데니까. 그런데요, 정말 임원 한 명이 퇴직하는 돈이 정경련이 보수단체들한테 먹이로 던져준 돈보다 더 많으니 참 이걸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르는 보수단체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성철이 시류에 따라서 탄핵되기 전에 하던 이야기와 탄핵당하고 난 이후에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는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저렇게 사람이 말을 순식간에 바꾸면서 모든 걸 잡벅을 해버리는 저 사람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관상도 관상이지만 참 저 사람의 영혼에는 뭐가 있을까? 어느 순간까지는 자발적으로 했다. 전혀 압력이 들어온 게 아니다. 다 알아서 낸 거다. 우리가 계획도 잡았다고 하던 놈이 어느 순간에는 뭐라고 합니까? 위에서 다 시켰고 허위 진술하고 어디 청문회님 어디 가서 답변 제대로 하라고
압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정경련요, 저는 해체시켜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정경련이 한때는 우리 사회에 기여했을지 모르더라도 저는 뭐 그런 것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만, 지금 이 한국의 보수를 타락시키고 더 나아가서 불법을 저지르고 기득권자를 위해서 부패 커넥션을 형성하는 뚜쟁이 역할과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면서 퇴직금으로 이성철 같은 사람이 수십억을 받아가는 이 형태를 어떻게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 조직이라면요, 그 기업에 부정적인 활동을 해서 해악을 입혔다면 기업이 퇴직금을 안 주지요. 해고시켜버리고요. 정경련은 해고도 없습니까? 정경련이 원래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성철에게는 이 돈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성철한테 하도 정경련이 불법적인 일을 많이 시켜서 이성철이 다 불어버리면 정경련의 회장님들이 다 잡혀가게 돼서 그런 겁니까? 서로 비리로 하도 얽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정경련은 뭡니까? 도대체 마피아 조직입니까? 자, 총대 메고 깜빵 가는 것도 아니고 총대도 안 맸습니다. 시류에 따라 다 불었습니다. 이렇게 부른 자에게 정경련은 덤프상을 줍니다. 총수들의 비리를 안 불고 박 대통령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안종범이하고 박 대통령한테 다 전가해버리고 대기업은 영원하고 정치 권력은 죽게 만들어서 그 포상으로 이성철은 그 수십억을 받아가는 겁니까? 역시 자본 권력이 정치 권력의 위에 있습니다. 같이 공모해서 회장님 풀어주십시오. 우리 회사 경영권 승계 도와주십시오. 우리 회사에 무슨 면세 좀 허가해 주십시오. 도둑질하다 잡힌 거 풀어주십시오. 다 중개하고 돈 얼마 내겠습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다가 터지고 나면 저기서 시켜서 죽지 못해서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말 잘해라고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하고 까버리고 정치 권력은 죽여버리고 자본 권력은 영원합니까? 지금 미러 K스포츠에 돈 냈던 회장님들 조사도 안 했습니다. 이재용 혼자만 달랑 들어갔습니다. 이재용은 깜빵에서 생각할 겁니다. 나만 잘못했나? 야, 기업 일이라고 나만 죽이냐? 정말 이재용처럼 독대를 해서 기업에 청탁을 하고 이해관계를 이끈을 그 대가로 돈을 낸 기업들이 수두룩할진데, 그리고 무슨 회장님 깜빵에서 석방이 된 기업, 면세점 허가 다시 줄 기업, 이번에 검찰 조사에서 빠져나갈 기업들, 실제로 최순실이 그런 데만 다니면서 돈 더 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최순실이 저렇게 급히 안 갔으면요 더 뜯어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특검이 조사도 안 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이 특검도 웃긴다고 봐요. 우병우 문제도 그렇고요. 자, 이번에 이 사태의 가장 승자는 재벌 회장님들이고 깜빵에 안 간 나머지, 그리고 최고의 승자는 재벌과 정치 권력의 부패 투쟁이 이성철이라고 봅니다.